자, 봅시다.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의 방정식 너희가 당연히 알고 있잖아, 그지? 원래대로 하자면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뭐 알다시피 이렇게 세우지.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벡터를 하고 있잖니? 그럼 벡터적으로 봤을 때 뭐가 달라질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이렇게 빗대어서 생각하는 게 제일 속편해. 뭐가 변하냐면 기울기가 변해. 기울기가. 그러니까 똑같아. 어떤 점을 지나는 것도 똑같고 벡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점을 지나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당연히 생긴 건 좀 다르겠지만 그걸 정리하면 얘를 정리하면 얘가 나오고 얘를 정리하면 얘가 나오겠지. 당연한 거야. 그때 이 기울기를 벡터적으로 보자는 거야. 기울기를. 그래서 얘들아 벡터는 길이와 방향만 똑같다면 이 벡터나 똑같은 벡터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직선을 표현하고 싶어. 그때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난대. 그럼 기울기 하나 필요한 거잖아. 근데 그 기울기로 얘가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이 이 벡터랑 평행하대. 라고 주는 거라고. 내 말이 이해되냐 얘들아? 그게 기울기지 뭐야. 그지? 그래서 기울기를 벡터로 주는 거야. 벡터로 표현한 거지. 그래서 이때 그 기울기 역할을 하는 이 평행한 벡터,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과 평행한 벡터의 이름을 방향 벡터라고 불러. 오늘 벡터 두 가지 나올 거거든? 하나가 방향 벡터고 하나가 법선 벡터라고 하는 건데 그 두 개만 제대로 잘 이용하면 오늘은 거의 그 둘로 끝나. 자, 그래서 지금 거기 직선의 방정식을 보면 야 이거 외울 거 없어? 지금 거기서 뭐 첫 번째 네모에 굵은 것으로 p 벡터는 a 벡터 플러스 u 벡터의 t배다 라고 되어 있고 뭐 벡터 u를 직선 l의 방향 벡터다 라고 하는데 거기 있는 식 중요하지 않아. 그냥 뭔 소리냐면 그냥 방금 내가 말로 한 이 소리야. 거기 써 있는 대로 설명해 볼게. 그럼 지금 이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이 직선 l을 표현하고 싶어. 근데 이 직선 위에 점 P가 임의로 있었어. 여기를 지나고 있어. 다음 A도 여기 있어. 이럴 때 여기 원점으로 두고 방향 벡터, 즉 얘랑 평행한 벡터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방향 벡터를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일반적으로 방향 벡터를 U를 쓰거든. 이런 벡터가 있다 쳐. 자, 이럴 때 거기 있는 대로 이 원점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배운 대로 A 벡터일 거고 다음 여기 많이 먹어. 자, 이렇게 가는 벡터는 지금 당연히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쓰겠지. 맞니?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얘들아 두 벡터가 여기부터 직선이긴 하지만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거는 뭐냐? 실수배다라는 거잖아. 기억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P 벡터와 요 U 벡터는 실수배 관계다라고 쓰는 거야. 시작이. 오케이? 그래서 얘랑 평행하잖니? 그치?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냥 단순해. 그래서 얘는 우리 배운 대로 이거지? 다음 얘는 뭐 있겠지? 근데 평행화됐으니까 여기 K 쓰냐?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시계되나? AP 벡터 이렇게 바꿨고 위치 벡터로 그 다음 얘는 원래 있었는데 얘의 실수배 평행화됐으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지금 책에 써있는 게 뭐냐? 이게 이해한 거야. 이거밖에 없어. 자, 근데 이제 야 이렇게 써놓고 보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잖아. 맞지? 그래 뭐 그런갑다 하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당연히 성분으로 바꿔야지. 일단 우리 지금까지 벡터 시작한 이래로
성분을 배운 성분, 벡터의 성분이라는 거 배운 이래로 벡터 성분 가지고 푸는 게 최고 존엄이라는 건 누구나 알잖아, 그지? 당연히 성분으로 바꿀 거야. 얘네들을 싹 다. 자, 그래서 바꿔서 만든 그 결과물이 밑에 있는 네모에 있는 굵은 식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외워야 되는 식은 그 아래에 있는 u1분의 x-x1은 u2분의 y-y1이다. 요게 얘랑 대응되는 식이야.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적으로 표현한 거. 그래서 너희가 오늘 첫 번째로 외워야 되는 식, 너희가 원래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적으로 표현했을 때 표현법이 u1분의 x-x1은 u2분의 y-y1이다. 똑같은 식이야. 그럼 u1, u2는 뭐냐? 당연히 얘의 성분이겠지. 얘들아, 그럼 잘 생각해봐. 얘가 기울기 역할을 한다잖아. 그지?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바로 기울기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요 점의 좌표가 얘라고 본 거야. 오케이? 어차피 얘가 이 점에 있건 여기 있건 뭔 상관이야? 평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가 원점이야. 여기가 u1, u2야. 니네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식으로 따졌을 때 u1분의 u2가 m이야. 이거 정리하면 이거 나와. u1분의 u2가 m이라서 이거 정리하면 이거 그대로 나오거든? 오케이? 이해됐냐? 보이지? 이거 그냥 눈으로부터 보이잖아. 이거 u2 곱하면 바로 나오잖아. 그지? 이해됨? 보여? 근데 왜 굳이 이 짓거리를 왜 하냐? 이렇게 써야 오늘 목표, 오늘 핵심 2개 뭐야? 방향 벡터, 이따 할 법선 벡터 2개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방향 벡터가 잘 보이거든. 다른 거 아니야? 얘는 얘고 얘는 얘다가 아니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그냥 너희가 지금까지 함수적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벡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거고, 그럼 이렇게 굳이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그래야 방향 벡터가 졸라 잘 보이거든. 오케이? 지금 이거 굳이 유도 안 해도 되겠지, 얘들아? 이거 그냥 다 벡터 요 성분으로 다 바꾼 다음에 정리하면 저거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 뭐 딱히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너희가 처음 먼저 외워야 되는 건 요게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적으로 표현한 거고, 분모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방향 벡터다. 오케이? 자, 요게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식이고, 그러니까 그냥 밑에 얘들아 맨 밑에 작은 보기 있지? 1,3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4,5인 직선의 방정식 4분의 x-1은 5분의 y 플러스 3.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지만 너희가 익히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랑 다른 게 아니야. 똑같은 건데 시점, 관점이 달라지니까 벡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얘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니야. 자, 그러면 그 215페이지 그 옆에 당연히 공간에서는 좌표 하나 늘어나니까 방향 벡터도 좌표가 x, y, z로 나올 거고 당연히 x, y, z로 있겠지. 그러니까 등식이 쭉 하나 더 있겠지. z축에 대한. 별다를 게 없어. 자,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식은 뭐 누구나 외울 거고, 중요한 건 그 밑에 표처럼 되어 있는 거기야. 거기가 이해가 돼야 돼. 봅시다. 표처럼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건 중요한 건데 외우는 건 아니야. 외워서 하지 말고. 자, 그러면 거기 있는 문제로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평면에서는 그냥 상관없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공간에서 만약에 방향 벡터가 1, 2, 3으로 주어졌고 얘가 어떤 한 점 뭐 3, 마이너스 5, 1을 지난다 라고 한다면 이때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1분의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분의 y 마이너스 2는 1분의 y, 뭐야, 1이 아니지. 3분의 z 마이너스 1이라고 써서 뭐 마이너스 싫으면 위로 올리고 1 싫으면 안 쓰고 뭐 요 정도란 말이지. 됐지? 뭔 소리 하는지? 근데 방향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 세 개의 좌표 중에 하나가 0일 때가 있고 두 개가 0일 때가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거기 거기 보기에 있는 2번 먼저 봅시다. 자, 2, 마일, 3 지난데. 이건 됐어. 일단 그거 먼저 쓰자. 일단 지나는 점이 2, 마일, 3을 지난데. 오케이, 됐고. 자, 중요한 건 여기지. 방향 벡터가 0, 3, 4래. 자, 이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해 보래 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더라. 방향 벡터가 이렇게 돼 있대. 그럼 공간을 떠올려 봐더라. 떠올리면서 이해하면 돼. 자, 이 벡터 점 찍어보자. x는 0, y는 3, z는 4. 여기 있겠지. 그러니까 방향 벡터가 이렇게 x, z, y, z 평면 위에 있다. 맞나? 그냥 이게 붙어 있는 거지. x좌표가 x가 0이잖아. 이해됐냐? 그러면 내가 찾는 직선은 얘랑 평행한 거지. 얘랑 평행하면서 얘를 지나야 돼. 그럼 어떻게 생겼겠냐? 뭐 이런 느낌으로 생겼겠지. 대충. 맞냐? 그러면 얘랑 평행하면 x, y, z 중에 누가 확정적으로 고정값이 나올까를 고민하는 거야. 어떻게 될 것 같냐? 생각해봐. 이거 오히려 평면으로 생각해도 괜찮아. 평면이랑 거의 똑같거든, 얘는. 생각해봐, 얘들아. 얘랑 이 노란 선이랑 평행한데 이 점을 지난대. 이 바닥에 붙어있는 요 선이랑 평행해. 근데 2, 마일, 3, 요 점을 지난대. 평행해. 안 떠오르냐? 어떤 특징 갖고 있는지? x가 안 변하지. x가 안 변하지 않을까? 이해되냐? 봐봐. 공간이랑 헷갈리면 평면으로 해보자. 만약에 평면에서 방향 벡터가 0, 3이었어. 3, 0이었어. 그럼 여기 있겠지? 그럼 방향 벡터가 이거지. 맞냐? 됐지, 얘들아? 지금 방향 벡터가 3, 0이야.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그럼 얘랑 평행하면서 2, 5를 지난대. 얘랑 평행하면서 2, 5를 지난대. 그러면 이거 못 찾으면 사람 아니잖아. 이거지. 그럼 니네 이거 빨간 선의식 뭐라고 쓸래? y는 5 아니야? 맞지? 그럼 이걸 토대로 얘를 바라봐봐. 어떠냐? 여기 방향 벡터 x가 3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 얘가 y 값이 0이니까 이 y,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게 뭐라고 했어, 얘들아? 기울기랬잖아. 기울기랬잖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러니까 3분의 0셈인 거야.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얘는 y가 5를 지난다는 것만 표현하면 끝난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됨?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만약에 이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얘들아. 편하게. 그러면 만약에 이 공간이 안 떠오른다면 잠깐만 조금 더 그거는 이따 할 거고. 자, 첫 번째 방향 벡터 중에 한 개가 0이라면, 한 개일 때랑 두 개일 때 다르다, 얘들아. 한 개가 0이라면 일단 당연히 얘들아 0이 아닌 애들은 지금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하겠지. 그건 맞지? 그건 당연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일단 3분의 y 플러스 1은 4분의 z 마이너스 3까지는 맞을 거야. 괜찮아?
됐어? x가 문제인 거잖아. 왜? 이대로 서 있는 대로 하자면 분모가 0이니까 이상하잖아. 오케이? 그래서 x는 따로 쓰는 거야. 따로 쓰고 그냥 x가 몇이로 고정되는 거야? 2로 고정됐다라고 써주면 된다는 얘기라. x는 2로 고정돼 있다고. 내 말 이해되냐 얘들아? 이게 방향 벡터에서 여기가 이해되면 돼 얘들아. 아까 썼던 그 공식은 지금 당장 쓰라고도 외울 거 아니니. 다시 방향 벡터 중에 0인 애가 하나 있을 때는 나머지는 원래 하던 대로 하고 0인 애는 걔가 지나는 x값만 보여주면 된다고. 왜? 방향 벡터가 0이라는 건 x, 얘가 지나는 x값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 x쪽으로 변한 게 없다는 얘기잖아. 방향 벡터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어디 지난지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이해되나? 얘들아? 자, 그러면 다음 거 3번 예시를 보자. 3번은 이번에는 똑같은 점을 지나는데 방향 벡터로 준 게 2, 0, 0, 1에. 그러면 이거 한번 표현해보자. 방향 벡터를 2, 0, 0이니까 이거지. x축 위에 있는 방향 벡터지. 즉 쉽게 말해서 방향 벡터가 얘가 200이어도 되고 300이어도 되고 400이어도 돼. 똑같은 거잖아. x축에 평행한 직선인 거지. 맞아? 그럼 x축에 평행한 직선 수도 없이 많겠지. 그 수도 없이 많은 애들 중에서 얘를 지나야 돼.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을 해주는 게 맞을까? 라고 했을 때 아까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되겠지. 왜? 야, 얘는 그러니까 이거 구분해야 된다고. 얘는 0인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두 개 가지고 등식 만들 수 있잖아. 얘는 두 개가 0이잖아. 얘네 둘 다 분수 못 만들잖아. 분모가 0인 게 어딨어. 이렇게 이해하자고. 그러면 얘 혼자 쓰는 게 의미가 있겠냐고. 등식이 아닌데. 최소한 두 개는 0이 아닌 게 있어야 등식을 만들 거 아니야. 직선의 방정식이라며. 직선의 식이 아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0이 두 개 이상일 때, 뭐 두 개겠지. 이상일 수는 없겠고. 0이 두 개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는 의미 없어. 얘는 못 써. 얘는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만 쓰면 돼? 아까 했던 대로 0인 점, 즉 y랑 z가 어디를 지나는지만 보여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인데 이 점을 지난대. 그럼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이 점은 x값만 계속 바뀌는 거 아니야? y랑 z값은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만 보여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결론은 해석을 하자면 방향 벡터에서 하나가 0일 때는 이거는 우리가 어떤 평면에 평행하다라고 해석해. 어떤 직선이 평면에 평행한 직선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어. 아까 했던 거 아까 봤잖아. 그지? 다음 얘는 두 개가 방향 벡터 중에서 두 개가 0, 이거 표에 다 있어. 방향 벡터 중에 두 개가 0일 때는 이거는 우리가 축에 평행한다 라고 해석해. 그리고 그거는 그려보면 알지. 그래서 외울 거 아니라는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외울 거는 아니지만 이해를 해서 무슨 상황인지는 알아먹어서 잘 해먹어야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됐니 얘들아? 이거를 진짜 내가 공간지각력이 후달려서 상상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라도 하자고. 0이 하나면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근데 방향 벡터 중에 하나가 0이면 이 세 개의 분수 중에서 하나는 분모가 0 된다는 얘기니까 이건 못 쓰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나머지 두 개로는 만들 수 있잖아.
그리고 두 개 있으니까 등식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쓰는 거지. 그 나머지 하나 어떻게 처리하냐? 얘는 이 방향벨트에서 x값은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니까 그냥 얘가 x값이 어디를 지나는지, 즉 x가 2인 점을 지난댔으니까 x가 2다 라는 것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에 반해 얘는 두 개가 0이잖아. 그러면 얘는 분수 못 만들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으로. 그럼 얘만 써서 2분의 x-2만 써서 뭐 할 거냐고, 등식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는 애초에 얘는 쓰지도 못해. 그러니까 남은 0, 0, 1 얘처럼 얘가 0이니까 뭐야? x는 2다 라고 썼듯이 얘 y가 0이니까 y는 마일이다, z가 0이니까 z는 3이다 라고 표기만 해주면 끝난다고.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공식 쓸 건데 방향 벡터가 0이야. 분수 만들니까 분모가 0이네? 씨발 이거 어떡하지? 그때 어떻게 생각하면 돼? 아, 0인 애는 그냥 얘가 지나는 점만 표현하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일단은. 오케이? 됐지? 자, 216페이지. 자, 216페이지에서 오늘 메인 중에 하나인 법선 벡터가 나오는데, 이제 법선이란 거 들어봤냐? 근데? 나 잘 몰라서. 중학교 때 법선이란 거 하냐? 안 해? 법선은 다른 말로 수선. 그러니까 법선 벡터는 뭐냐면, 자, 심플해 얘들아. 우리 방금 한 거 방향 벡터랬지. 방향 벡터는 내가 찾는 거랑 뭐야? 평행이네. 이게 방향 벡터.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떤 애에게는 법선 벡터가 누군가에겐 법선 벡터가 누군가에겐 방향 벡터일 수도 있잖아. 그치?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얘고 쟤는 쟤다라고 딱 재단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당장 용어적으로는 방향 벡터는 평행일 때 쓰는 애고 평행 조건으로 나오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수직인 법선 벡터는 이름 그대로 수직일 때를 뜻해. 수직일 때의 선. 요거야. 야,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한 점은 무조건 줄 거야. 그게 우리 예전에 했던 거든 지금 하는 벡터적으로 하거든. 한 점은 줘. 그럼 나머지 하나는 기울기지. 근데 그 기울기를 우리 지금 방금 전까지 했던 게 뭐야? 그 기울기를 방향 벡터로 준 거지. 그치? 그러면 법선 벡터를 주면 못 풀겠냐? 아니지. 야, 니네 수직 조건으로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똑같은 거야. 니네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존나 쉬운 문제 중에 어떤 점을 지나고 어떤 직선은 평행이래. 그럼 기울기 준 거랑 마찬가지잖아. 반대로 또 어떤 점 지난데 근데 어떤 직선이랑 수직이래. 이것도 기울기 준 거랑 마찬가지 아니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됐지? 그래서 방향 벡터를 줬을 때의 식은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u1분의 x-x1 일단 평면으로 할게. y2분의 y1 y1 이라고 뒀다면 법선 벡터도 당연히 뭔가 있겠지. 그럼 이 법선 벡터를 뭐라고 되냐? 그냥 a, b라고 줬네. a, b라는 법선 벡터의 성분을 줬다면, 뭐 n이라고 했으니까 따라가자. 이렇게 줬다면 그때도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공식이 있다는 거고, 그 공식은 여기 있던 방향 벡터는 분모에 내려갔다면 법선 벡터는 뭐야? 위로 올라왔지. 보이냐?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네모는 그냥 뭐야? 얘들아, 우리 지금 벡터적으로 하고 있잖아. 벡터적으로 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뭘 이용하겠냐? 당연히 90도 조건이 뭐였어? 벡터끼리 직교할 조건. 내적값이 0이다. 기억나지 얘들아? 졸라 중요한 거였잖아. 두 벡터가 수직일 조건은 내적값이 0이다지. 왜? 코사인 90도가 0이니까. 그지? 자,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거기 첫 번째 네모에 보이냐 얘들아? 이제 AP 벡터와 M 벡터의 내적값이 0이라고 써있는 건데,
보이니? 첫 번째 네모의 굵은 글씨 보여? AP 벡터와 M 벡터의 내적이 0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분으로 표현해서 정리를 했더니 아래 있는 식이 나왔다고. 그게 결론이지. 오케이?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법선 벡터가 주어졌을 때 공식은 얘네가 올라가서 이렇게 바뀐다. 가 결론이야. 거기 써있는 대로. 오케이? 얘들아?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는 지금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야. 그럼 니네가 보고 어차피 이렇게 줄 거야. 왜냐면 이렇게 안 줄 이유가 없어. 왜?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없거든. 지금 우리가 굳이 직선의 방정식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배는 이유가 뭐야? 방향 벡터, 법선 벡터 바로 보이려고. 그게 핵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막 정리를 한다거나 전개를 한다거나 이런 짓은 절대 할 일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아, 분모에 있는 애가 방향 벡터구나 라고 알아보면 될 일이고, 어떤 직선의 식을 요 따위로 줬다면 너희가 아, 이거 A, B가 법선 벡터구나 라고 알아보면 될 일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별거 없지? 그냥 공식 대입하면 돼. 아까 말했잖아 얘들아. 왜 그런지 이해해서 공식 외운 다음에 문제에서 시키는 것만 구하면 돼. 그래서 여기가 되게 빨리 끝나. 자, 그냥 밑에 문제 가볍게 해보자. 마1, 3을 지나고 법선 벡터가 2, 1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셔. 공식 그냥 외워서 하면 될 일이야. 뭐 요렇게 되겠지. 별일 없지. 뭐 밑에 있는 거 똑같은 얘기고. 3번 하나 볼까? 3번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지나고 5분의 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수직이래. 얘랑 수직이래. 동훈아, 이 식을 통해서 너는 방향 벡터가 보이냐? 법선 벡터가 보이냐? 방향 벡터 뭔데? 진짜 5,1이야? 잘 봐봐. 마이너스 1이지. 보이지 얘들아? 보이지? 자, 얘의 방향 벡터가 5,마일인데, 즉 이 직선은 5,마일이라는 성분을 갖고 있는 벡터랑 평행이야. 그지? 그럼 얘 벡터가 이렇게 있다 쳐. 예를 들어.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이 점을 지나면서 얘랑 수직이어야 돼. 그지? 즉 이 5,마일이라는 성분이 얘에게는 방향 벡터지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에게는 뭐가 되는 거야? 법선 벡터가 되겠지. 무슨 소리 이해되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법선 벡터로 쓰면 되겠지. 무슨 소리 이해되지 얘들아? 여기 별거 없어. 자, 216페이지 됐고, 그 옆에 217페이지에서 자, 지금 여기선 없어서 내가 설명 안 했는데 53번이랑 55번 얘들아 이거 직선의 방정식에서 니네 주고 장창했던 거잖아. 그지? 두 점을 지날 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벡터를 이용해서 구할까? 아까 말했잖아 얘들아. 기울기 역할을 하는 게 방향 벡터라며. 그럼 니네가 이 두 점 가지고 기울기 못 구하면 사람 아니잖아. 대신에 그 기울기를 어떻게 보는 거야? 방향 벡터적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A점과 1번 봐봐. 2,1과 마사, 3이 있었어. 그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구하는 거는 고1 때 했던 직선의 방정식인 거고, 지금 하는 짓은 뭐야? AB 벡터를 표현하는 거지. 왜? AB 벡터가 방향 벡터가 될 테니까. 내 말 이해됐니? 그럼 AB 벡터의 성분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6,2겠지. 얘가 뭐야? 방향 벡터야. 평행하니까. A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당연히 AB AB 벡터랑 평행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AB 벡터의 성분을 구해서 그거를 방향 벡터로 쓰면 될 일이지.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52번이랑 54번만 하자. 53, 55는 안 해도 되겠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두 점을 지날 때는 기울기 구하듯이 하는데 기울기가 아니라 방향 벡터를 뽑아낸다. 공간이 좀 헷갈리지 얘들아? 한번 답 쭉 써볼게. 되나? 52번에 1번 4분의 x-2는 마이너스 5분의 y-3. 사실 이거 분모에 음수 있는 거 싫어해서 음수를 웬만하면 분자로 올리기는 하는데 뭐 그렇다고 뭐 안 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고. 2번 0,0 그러면 3분의 x는 2분의 y로 끝날 거고. 3번 방향 벡터 중에 0인 게 있네? 그러면 뭐다? 그냥 그 0인 애가 어디를 지나는지 0인 x가 어디를 지나는지만 보이면 되니까 x는 5로 끝난다고. 다음 4번 이번엔 y가 0이지? 그럼 y가 어디 지나는지만 보여주면 된다. 괜찮을까? 요게 52번. 다음 54번 1번 평범한 거네. 2분의 x-3 y 됐고 y니까 마이너스 1분의 z 마이너스 4. 1번. 다음 2번 다를 게 없는데?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2 1분의 y 마이너스 5 2분의 z 마이너스 3. 여기까지 별일 없고 지금 난 그냥 쓴 건데 얘들아 이런 건 그냥 제끼는 게 맞지? 이런 것도 계속 정리해 주는 게 맞고 원래는. 문제는 3, 4번이지. 3번 자 방향 벡터가 포인트인 거야. 방향 벡터가 2, 1, 0이라고 줬어. 자 두 개는 살아있으니까 등식 만들 수 있으니까 원래대로 하는 거지. 근데 얘가 어디 지나냐? 3, 마, 1, 2 지난댔으니까 일단 쓸 수 있는 거 쓰는 거지. 2분의 x-3은 마이너스 1이구나 1분의 y 플러스 1까지는 쓰는 거지. 맞나? 그리고 0인 z는 z가 어디 지나는지만 보여주면 될 일이다. 조금씩 손에 익나? 다음 4번 방향 벡터가 0, 마이 0 이고 2, 3, 마 1을 지난다. 자 그럼 얘는 두 개가 0이니까 등식을 못 만들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짓은 못하고 그러면 그냥 뭐만 써주면 돼? 0인 애, 즉 x랑 z가 어디를 지나는지만 보여주면 될 일이다 라는 거야. 이제 감정 오냐 얘들아? 이렇게 하면 돼. 자 넘겨서 이제 문제 봅시다. 뭐 별다를 거 없어. 자 1번 빠르게 했으니까 빠르게 하자. 1번 4분의 x-2는 3분의 1마 y랑 평행하고 2, 마 3을 지난대. 그럼 우리 뭐 찾아야 돼? 방향 벡터 찾아야지. 자 여기서 평행을 했으니까 얘랑 방향 벡터 공유하겠지. 자 이 식에서 방향 벡터 구하면 4, 마 3 조심해야지. 그러면 얘를 방향 벡터로 쓰고 요 점을 지난댔으니까 뭐 어렵지 않게 나오겠네.
자, 이대로 끝날 거고. 다음 2번. 마이너스 2,5랑 1,4를 직선에, 이걸 지나는 직선의 평행가 돼. 그럼 뭐야? 얘의 기울기를 구하는 느낌으로 방향 벡터를 구해서 그거를 내가 구하래다 방향 벡터로 써먹으면 되지. 자, 그러면 그 기울기 구한 느낌이 뭐다? 이런 느낌. 그지? AB 벡터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AB 벡터의 성분은 3 마일. 당연히 얘에서 얘 빼도 돼. 어차피 평행한데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그게 그거지. 다 똑같이 나올 거야. 상관없어. 자, 그러면 AB 벡터가 이렇게 나오고 그거는 우리는 뭘로 쓰겠다? 방향 벡터로 쓰겠다. 그리고 2,0을 지난대. 그럼 얘를 방향 벡터로 쓰고 2,0을 지나는 거니까 3분의 x-2는 마이너스 1분의 y라고 쓰면 끝나겠다. 괜찮죠? 자,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갈게. 풀만한 거 있을 때만 하자. 지금까지 하는 거 이해되지, 얘들아? 자, 다음 219페이지. 뭐야, 이것도 똑같은 거네. 그냥 공간이지? 자, 바로 쓸게. 쟤랑 평행가 됐으니까 위치 벡터가 3, 1, 2, 일 거고 1, 마이, 3을 지난댔으니까 끝났지? 3분의 x-1 1분의 y 플러스 2 2분의 z-3 쓰면 끝이고 다음 2번 4, 마일, 2를 지나고 x-2 일단 써보자 3분의 2마y 2분의 z에 평행한 직선. 자, 이걸 지나고 얘랑 평행하대. 한 직선을 구하자. 일단은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얘랑 평행됐으니까 위치 벡터 뽑혀 나오지. 1, 마 3, 2. 그러면 얘랑 얘 가지고 직선 만들면 1분의 x-4 마이너스 3분의 y 플러스 1 2분의 z-2. 자,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이 상태에서 이 직선과 xy 평면의 교점 구하래. 얘랑 xy 평면의 교점. 얘들아, xy 평면 위에 모든 점들의 특징이 뭐냐? 민성아. Z가 0이다. 맞지? 얘들아? 도나, 너 아까 축구 했댔지? 축구를? 미적은? 맞지 얘들아? XY 평면 위의 모든 점은 Z가 0이지. 그러니까 우린 뭐 찾으면 돼? 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Z가 0일 때를 찾으면 되겠지. 그때의 좌표를 구하랬으니까 Z에다 0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Z에다 0 넣으면 이쪽이 마이너스 1 돼버리지. 그럼 뭐 하면 돼? X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Y 값 찾으면 되겠지. 자, 그럼 찾으면 이때 X는 3일 거고 Y는 2겠네. 괜찮나? 그래서 정답 Z가 0일 때 X는 3이고 Y가 2니까 요렇게 교점 좌표가 뜨겠지. 괜찮을까? 다 풀었지? 58번에 0, 마일, 1 59번에 마이너스 9 됐니? 다음 자, 뭐 그냥 뭐 대단한 문제 아니니까 후딱후딱 하자. 자, 2, 3, 마이너스 7이랑 4, 마 3, 3을 지나는 직선이 있었대. 일단 구합시다. 벡터 구해야지. 그냥 바로 하자. 이제 이거 알 테니까 바로 갑시다. 그러면 얘가 2, 마 6, 10 괜찮지? 자, 얘가 방향 벡터로서 작용할 거고 뭐 얘를 아무거나 쓰면 되지. 뭔 말인지 이해되지 얘들아?
방향 벡터 정한 다음에 이걸 쓰건 저걸 쓰건 아무거나 쓰면 직선의 방정식 나오고, 근데 그 직선의 방정식이 ZX 평면과 만난 점의 좌표 아까 했었네. 갑시다. 자, 그럼 일단 직선의 방정식 만들면 뭐 이거 쓸까?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가 ZX 평면이랑 만난다. 그 말은 y에다 0 넣으란 얘기지. 그럼 y에다 0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 아, 씨발. A 쓸걸. 분수 나오네. 자, 그럼 이쪽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으니까 그거에 맞도록 x랑 z값 조절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x는 3일 거고, z는 몇이냐. 5, 마이너스 5 나와야 되지. 마이너스 2겠네. 그래서 정답 3, 0, 마이너스 2다. 괜찮지? 다음, 두 직선의 교점 좌표 것이야. 됐지 얘들아? 지울게. 자, 두 직선의 교점 좌표 구하는 거. 이거 조금 짜증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거라면 그냥 두 식이 똑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y는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지?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표현에서는 그렇게 정리해서 해도 돼, 당연히. 근데 조금 다른 느낌으로 풀리게 되니까 그거 한번 보자. 자, 3분의 x 플러스 2는 2분의 3마 y는 z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 3분의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분의 z 플러스 1. 자, 얘네들의 교점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튼 등식이잖아, 각각. 그럼 요 세 개의 값이 딱 어떤 값이다 라고 일단 가정하자고. 어차피 등식이니까. 얘네 셋이 t라는 값이야 라고 생각을 하자고. 다음, 얘네 셋의 값이 s야 라고 생각을 하자고. 몇인지 뭐를. 그래서 요 식에서 모든 x와 y와 z를 t로 표현하자고. 여기서도 s로 표현하자고. x, y, z를 싹 다. 그럼 표현하면 여기서 x는 이 정도 계산 바로 가자. 3t-2라고 쓸 수 있을 거고, y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z는 t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괜찮지?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 x는 s 플러스 5, y는 3s 플러스 2, z는 마이너스 4s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지. 맞니? 그러면 지금 뭐 할 거냐면, 여기에 이 세 개의 값이 t고 이 세 개의 값이 s라고 해서 정리를 했어. 그럼 어차피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 z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같다라고 식이 만들어지겠지. 오케이? 이해됐어?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 z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식 만들면 3t-s는 7이다. 여기에서 식 만들면 마이너스 2t-3s는 마이너스 1이다. 여기서 만들면 t 플러스 4s는 마이너스 2다 라는 식이 나오지. 그래서 아무거나 골라 잡아서 연립하면 된다. 가 결론이야. 그럼 t랑 s가 나오겠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t-s가 아니라 뭐야? x, y, z잖아. 그럼 여기서 구한 t와 s를 여기다 넣던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x, y, z 값 나오겠지. 그럼 그게 교점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 귀찮지. 그래서 뭐 아무거나 합시다. 얘랑 얘랑 연립하자. 그러면 아니다. 얘네들 연립하자. 이게 더 쉬워 보인다. 그럼 얘가 2t 8s 마이너스 4니까 더하면 5s가 마이너스 5니까 s는 마일이네. 야, 그럼 뭐 t값 구할 것도 없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x는 4, y는 마1, z는 3 해서 교점 좌표 4, 마일, 3이다 라고 결론이 나온다 이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조금 귀찮긴 하다 여기. 자,
자, 그러면 이거 461번 한 번은 해보자 얘들아. 461번. 자, 61번 정답 5,3,8 괜찮니? 자, 다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인데 여기만 넘으면 이제 뒤에는 그냥 쭉쭉 넘어가면 되거든? 별거 없어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인데 얘들아 지금 니네 그거 보면 알겠지만 이미 니네가 알고 있는 거지. 내적에서 했잖아. 맞아? 내적에서 했잖아.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거기 공식 안 보이냐? 보이잖아. 내적에서 했잖아 이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은 크기의 곱분의 내적이다. 물론 절대값 붙여서. 왜냐면 세타를 뭐라지? 왜 용어 기억나지? 예각이니까. 예각으로 취급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도 당연히 뭐만 보면 돼? 방향 벡터만 찾으면 돼. 방향 벡터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조차 필요 없다는 얘기야. 직선의 이게 나중에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미적분 투에서는 진짜로 구하거든? 그때는 탄젠트를 이용해서 구해. 왜냐면 탄젠트 안에서 각 두 개를 뺐을 때 탄젠트 값을 구하는 공식을 배워서.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 여기는 벡터적으로 보는 건데 그럼 여기서는 결국에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 없고 뭐만 알면 된다는 얘기야. 두 직선의 방향 벡터만 알면 된다는 얘기야. 어차피 두 직선의 방향 벡터만 알면 걔네들을 평행이동했을 때 각이 나오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시점을 교차하게. 그치? 그 상태에서 그 둘의 내적값을 이용해서 크기와 내적값을 이용해서 코사인 값을 구하면 그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니까 그게 곧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란 얘기겠지. 내 말 이해되나? 설명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 자, 밑에 그래서 거기 써있는 식은 뭐 이미 알고 있는 식이니까 밑에도 이미 알고 있는 거지. 평행 조건 실수배다. 수직 조건 내적이 0이다. 별거 없죠. 자, 넘겨서 222까지만 하고 싶시다. 자, 222페이지에 다 풀 필요는 없고 63번이랑 65번만. 지금 내가 아까 말한 거 가볍게 말하긴 했지만 그거 이해됐으면 63번 별거 아닌 거지. 뭐야? 두 직선의 위치 벡터만 뽑아내서 그 위치 벡터 간의 크기의 곱, 크기 따로 구해서 곱한 거 분모, 내적한 거 분자 다 양수로 바꿔서 그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이다. 뭐야? 육십삼은 어떤 느낌인지 감오니 얘들아? 별거 아니야. (65번은) 평행과 수직 조건. 얘도 마찬가지로 방향 벡터만 뽑아내서 비교하면 된다.
이거 실습에 할 것도 없지? 그러면 여기서 양쪽 다 하는 거 Z는 얘의 2배가 얘구나. 그러니까 얘의 2배니까 A는 6. 그러니까 수직 내적값이 0이다. 이거 어려우면 안 되는 거다, 그지? 사장님? 칠판에 쓰는 거 이해 되냐? 자, 해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고 뒷부분 쭉 나가 봅시다.